안녕하십니까. 우리 작업에서 어떤 노래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인가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우리 작업의 출발점은 저작거리에서 불리는 노래들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가요입니다. 포퓰러 뮤직이라는 거죠. 무엇이 대중가요인가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음악대학에서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노래들을 제외한 노래들을 대중가요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싱어송라이터들의 좋은 음악입니다. 싱어송라이터라 하면 노래를 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이고 그리고 노래하는 그런 가수들을 말하죠. 물론 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이 꼭 싱어송라이터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범위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가사입니다. 물론 좋은 가사라든지 좋은 선율이라든지 뭐 이런 판단들은요, 그거는 솔직히 전적으로 나의 주관적인 취향에 근거합니다. 나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화를 시작하는 말 건네므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이란 이 책의 제목이 탄생합니다. 제목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저작거리란 말은 내 경우 어떤 기운입니다. 범부 중생들이 사는 동네의 감도는 어떤 통속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요? 음, 어쨌거나 우리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상의 언어, 그러니까 저작거리의 언어로도 눈에 보이지 않고 풍요로운 다른 차원의 삶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이기 위해서 꼭 척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래의 가사가 시이기 위해서 꼭 고상한 의미에서 예술적인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들어가며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검토하는 작업은 그러니까 본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위 녹음 시대, 그러니까 레코드가 남아있는 시대에 그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가수들의 그 작업에 대한 접근인데요. 근데 이제 그 이전 시대에 그 일테면 어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의 전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 시인들을 그 간추려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소개하는 부분이 지금 이 들어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출발점은 고대 그리스 문화권의 시인인 호메로스이고요.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란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다 그 이 소위 그 고전 그 이 문학 작품의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죠. 이 작품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긴 서사시인데요. 근데 호메로스가 이 작품들을 글로 남기려고 썼다기보다는요. 처음에는 노래로 불렀는데 나중에 글로 옮겨진 경우입니다. 음, 그리고 사실 호메로스라는 이름도요. 어, 그 많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그 시인들의 작업들이 어쩌면 호메로스라는 이름 이 하나에 그다 모여서 응축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후대에 그의 작가 남긴 작품들을 노래하는 후배 가수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후배 가수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는 긴 서사시의 부분들을 랩소디라 부르고 가수들은 랩소드 또는 랩소디스트라고 했어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글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온 같은 가수는 유명한 랩소드입니다. 호메로스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가에 대한 고증학적 문제는 놔두고요. 우리 관심으로 보면 호메로스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반면에 이온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호메로스의 노래를 들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글로는 남겨놓았지만 호메로스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선율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감의 전사로서 간략하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 진에 의해 멸망한 연나라의 악사 고점리 또한 나중에 이제 시황제가 되는 진나라의 왕 영정을 음악으로 사로잡은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였죠. 근데 역사책에만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의 노래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고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아마 어떤 영화였나요? 거기서 고점리를 처음 봤어요. 트루베르라고도 하고 투르바누르라고도 하는 중세 프랑스의 음유시인 중에 1245년경에 태어나 활동했던 아당 들라 알르는 악보가 전해지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는 영주들을 위해 궁정에서도 노래했지만 그의 고향인 북부 프랑스 아라스의 저작거리에서도 노래한 음유시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노래들이 다양한 형태로 수집되어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동시대에 폭넓은 사랑을 받았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당들라 알루와 비슷한 시기의 음유시인으로 리트베프가 있습니다. 대략 1245년경에 태어나서 1285년경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트베프는 아당처럼 특정한 궁정 소속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며 저작거리에서 노래한 싱어송라이터로서 이런 음유시인을 종글레르 또는 메네스트렐이라 불렀습니다. 종글레르에는 우리말로 하면 어릿광대의 어감이 있는데요. 리트베프는 이를테면 저작거리 뱀장수 입담 같은 파블리오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블리오는 그런 이 형식의 작업을 말합니다. 리트베프는 가난과 같은 불평등한 현실의 고통과 귀족이나 성직자 계급의 위선 같은 사회적 부조리를 때로는 연민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신랄하게 풍자했던 말 그대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었어요. 1800년대에 들어 그의 작품들이 편찬되어 문학작품으로 후대에 전해지지만 사실 그의 이름도 필명으로 보입니다. 레오 페레 같이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리트베프를 고급지게 노래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1200년대 중엽 파리의 저작거리에 울리던 그의 노래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풍부한 상상력으로 거짓의 이야기, Le Dit du Mensonge란 그의 시에 귀를 기울이면 저작거리에서 부를 노래를 준비하는 리트베프의 모습을 심상에 띄울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시 앞부분입니다. 훌륭하고 진실된 말씀이 담긴 책들을 쓰신 분들이 전하는 바 게으름뱅이는 죄인들의 이웃사촌입니다. 삶이 다할 때까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치욕을 주고 그릇된 길로 이끕니다. 그러한 게으름은 고결한 영혼의 삶이 아닌 탓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 할 줄 아는 대로 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나의 일은 세상사에 운율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줄 모르는 나는 성심껏 나의 일을 준비할 뿐입니다. 지금은 육성이 전해지지 않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 중에 내가 정말 듣고 싶은 1400년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1431년경 파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와 비용입니다. 비용은 그보다 200여 년 전에 살았던 리트베프의 정신적 후예라고도 합니다. 30년 남짓 역사에 남아있는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데 범죄와 방탕으로 점철된 삶이 하마터면 사형으로 마감될 뻔합니다. 사형 집행이 극적으로 취소된 후 파리에서 추방된 그는 몇 편의 시를 남기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어요. 1453년경에야 마무리된 백년 정쟁을 거치면서 역병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인생의 우여곡절과 무상함을 노래하는 그의 시가 커다란 호소력을 지녔음은
남아있는 시집들, 소유원집과 대유원집, 그리고 이런저런 시묶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1463년 교수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며 쓴 목 매달린 자들의 노래 발라드 데 뻥뒤는 이를테면 묘비명으로 누구라도 우리의 죄를 비웃을 순 없을 걸 이란 외침에서 살아온 삶에 대한 개인적인 후회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반항적 분노가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래 프랑스 문학사에서 비용은 천재적인 시인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왠지 나에게 그의 시는 노래로 느껴집니다. 1400년대의 시가 지금처럼 읽히기 위해 써졌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아요. 특히 사연으로 된 그의 시, 가버린 시절의 여인들을 노래함, 발라드 데 담 디 똥자디에서 반복해서 각각의 연을 마무리하는 그런데 작년에 내린 눈은 지금 어디에 있지? 매 우송레 내지도 똥라는 후렴 구절은 마법처럼 귀에 남아 맴돕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그 후에 그 여러 시인들, 특히 뭐 브레이트 같은 이런 시인들의 영감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에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조르주 브라상이 곡을 붙였습니다. 비용이 썼던 중세 프랑스어를 섣불리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고 만든 좋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는 1400년대 어쩌면 파리의 구차한 감옥에서 비용이 부르고 동료 죄수들이 들었을 법한 비용의 채취가 풍기는 느낌은 아닙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물꼬가 트는 1500년대로 넘어오면 독일의 한스 작스가 있습니다. 재화공이었던 그는 1500년대를 대표하는 마이스트징어였어요. 마이스트징어는 시인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가수에게 부여하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민스트렐이라 불리는 떠돌이 음유 시인들에 비해 작가의식이 두드러진 싱어송라이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스 작스는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르틴 루터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1523년 그가 만들어 불렀던 비텐베르크의 밤꾀꼬리는 마르틴 루터를 밤꾀꼬리로 비유하면서 그의 고향이었던 니른베르크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이 노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싱어송라이터의 모범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아, 자, 마르틴 루터 자신도 적극적으로 예배에 노래를 결합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500년대 조성 중기의 기생이었던 황진이를 잠깐 언급하는데요. 황진이도 싱어송라이터였을까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아쉬워서 이렇게 잠깐 이라도 황진이의 이름을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싶었었어요. 예, 그러면 오늘까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